이어서 일본은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 편입에 나선다. 독도에도 막로가 세워졌으나 당시 거주민이 없었던 독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섬 전체를 편입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1904년 9월 군함 니이가타오를 파견, 독도를 탐문 조사한 후 이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一番重要なことはやはり日露戦争を控えまして、日本海で言うならば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ク艦隊、それからはるばる回ってきますバラチック艦隊、こういうものを監視するためにウルルンドだけじゃなくてどうしてももう一つ先にある竹島が欲しかったんですね。 이미 한국의 군사와 경찰권 그리고 외교권마저 장악한 일본에게 한국의 동쪽구 조그만 도을섬 독도의 편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은밀히 독도를 슬쩍 일본의 영토로 고시한다. 전쟁에서 이기면 독도에 대한 지배는 기정사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1905년 5월 28일) 새벽 독도 근해에서 일본은 7개월 동안 지구를 반바퀴 돌아온 러시아 발틱 함대에게 극적인 승리를 한다. 그러나 이 승리는 대한제국의 임종을 알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승리였고 독도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 승리의 상징물이 됐다. 독도는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일본에게 침탈당한 한국의 땅이 되었다.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다. 그 후 한국은 근 40년 동안의 치욕적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It was part of the aggressive military activity that Japan was involved in attempting to and successfully taking over Korea. Now, the world has condemned that. The Japanese themselves have acknowledged that the annexation was improper. And so the claim to Dokdo is part and parcel of the claim to Korea itself. So if the annexation of Korea was improper, the annexation of Dokdo is similarly improper. 그 후 100년. 아시아는 변했다. 일본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변했다. 아시아의 지난 아픈 역사는 이제 잊혀져 간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일본은 100년 전의 고시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의 기초가 되는 1905년 1월에 일본 정부의 가의 결정문. 이 문서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 일본이 이를 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In 1905, Dokdo was not terra nullius because Koreans and the government of Korea had been active there. I suppose the most significant thing was the emperor's proclamation in 1900. 1900년 울릉도 일대의 일본인의 불법 거주가 빈번해지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울릉도의 행정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다. 여기서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 군수가 울릉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를 관할하게 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독립적 군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그 이전 독도는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돼 있었고 이것은 한국의 지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왔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870년에 작성된 이 문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로 이미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후에 작성된 태정관 문서다. 태정관, 즉 일본 총리 대신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1693년의 사건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1693년) 울릉도와 독도로 무단 월경을 하여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 어부들에 대해
안용복이라는 한국의 한 어부가 일본을 방문,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어로 작업을 했던 자국의 어부들을 처벌하고 독도와 울릉도로의 월경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이때 이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1785년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가 그린 유명한 일본 지도, 신만의 현의 오키섬이 일본 것임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것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대일본 전도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일본의 관천 지도들에는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 그토록 주장하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그린 한국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1905年に日本は島根県の管轄のもとに徳島を竹島という名前で編入しました。しかしおかしいことにですね、島根県の地図にはその後いわゆる日帝時代ですね、1945年まで、さらにはその後1988年まで竹島の姿が出てきません。徳島が島根県の地図の中にずっと出てこないと。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 땅인 근거를 입증하는 문헌 근거로 독도가 표기된 일본 고지도 하나를 첨부해 놓았다. 이것이 바로 그 지도다. 1779년 제작된 이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조차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한국 땅으로 그려져 있다. 일본 영토가 채색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다른 부분과 같이 위도와 경도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에 윤곽만 그려놓았다. 여기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울릉도도 일본 땅이 돼야 한다. 그리고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면 독도 역시 한국 땅이 돼야 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제 21세기다. 아시아는 새로운 미래를 보고 있다. 지난 50년,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노력했다. 両国の間に不幸な過去が損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 그러나 독도를 보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최초로 유린당한 한국의 땅이고 일본 제국주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20세기의 전반 50년,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의 역사였다. 일본에 의해 수백만 아시아의 민중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일본 또한 그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가? 일본은 수없이 사과를 반복하면서 한편으로 끊임없이 침략의 과거를 미화한다. 그러나 역사는 엄정하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맑은 날, 일본 시마네 현에서 오키섬이 보이듯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 시마네 현의 오키섬이 일본의 섬이듯 독도는 한국의 섬이다. 독도는 한국인에게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다. 그리고 일본에게 독도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부끄러운 거울이어야 한다. 그래서 독도는 새로운 아시아 평화의 상징이다.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세기에 같이 만들어가야 할 평화와 미래의 상징이다.